안녕하세요. 자미타고TV의 시양 국준섭입니다. 오늘은 자미두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미두수를 만든 초천재 진이 선생은 누구인가 편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 자미두수를 만든 이는 당대의 도사인 진이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진이 선생이 자미두수 전체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의 영향으로 이미 당대에는 밀교의 열애장 칙첩법과 같은 인도의 점성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도의 점성학과 도교 전통의 술수를 합쳐서 만든 것이 자미두수의 원형인 오송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송술은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송술을 정리해서 만든 학문이 18비성입니다. 물론 18비성도 오늘날의 자미두수와 비교해서는 손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량되어서 나온 학문이 자미두수입니다. 진이 선생이 개념을 잡고 그의 법통을 이은 도사들이 그 시기에 유행하는 여러 점성술과 명리학의 장점만을 모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만든 학문이 자미두수인 것입니다. 자미두수가 세상에 처음 나온 영대 중후반에는 상당히 적중성이 높아서 귀신의 뒷그림자까지도 볼 수 있는 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황실의 비기로 여겨져 황실에서는 민간에 퍼져 있는 자미두수 관련된 책자를 모두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 자미두수의 유일한 고전인 자미두수 전서의 내용을 비틀어 자미두수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황실에서 자미두수를 온전히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미두수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시기는 청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장개석이 중화민국을 세운 이후인 1930년대입니다. 이 시기에 관은주인이라는 분이 두서섬이라는 책을 내서 자미두수의 재시작을 알렸고 이후 1950년대 초 중국에서는 육빈조 선생의 자미두수 강의집이 나오면서 자미두수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관은주인이나 육빈조 같은 분은 조상 중에 황실에서 자미두수를 다뤘던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홍콩과 대만을 기반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자미두수는 세상에 다시 나온 시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학파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미두수를 구성하는 별과 사화의 운영 방법을 가지고 구분하자면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미두수를 구성하는 144개의 별을 주로 사용하고 록권과기의 사화를 부로 사용하면 남파로, 사화인 록권과기를 주로 사용하고 144개의 별 중 18개 정도의 별만 사용하면 북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남파, 북파로 나누었지만 대만, 홍콩은 중주파, 점험파, 비상파, 형공사화파, 투파, 도전파 등 상당히 여러 분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책들도 수백 권 이상 출판되었습니다. 자미두수가 본토인 중국이 아닌 홍콩과 대만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문화대혁명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소가 불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미두수 역사와 별개로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이미 자미두수를 연구한 분이 계셨는데 황해군 때의 심고 김치 선생입니다. 원래도 역학에 관심 있으셨던 분으로 처음 자미두수를 접하게 된 것은 사신으로 명나라를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자미두수를 계속 연구하여 내놓은 저서가 심곡비결입니다. 심곡 선생은 자미두수로 인조반정이 거사일정을 잡아주는 등 인조반정이 숨은 공신이었으나 인조반정을 이끈 서인과는 다른 대북파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 후 서인 측에서는 반대파인 선생이 자미두수로 다시 한 번의 반정을 꾸밀까 두려워하여 선생을 죽이고 저서인 심곡비결을 금서로 지정하여 태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미 서인들이 꾸미고 있는 계략을 알고 고향에서 죽고자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인 측에서 보낸 암살자에게 죽기 전에 선생은 진짜 병에 걸려 격사합니다. 반대파가 두려워하여 세상에 지우려고 한 선생의 저서인 신곡비결은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몇 부를 여러 장소와 지인들에게 비밀리에 보관케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선생 이후 자미두수를 공부한 조선의 선비들은 모두 선생이 심곡 비결을 가지고 공부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미두수를 공부하는 분들은 심곡 비결 외에 홍콩 대만에서 출판된 책들을 많이 보는데, 홍콩이 중주파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남파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만의 북파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북파의 관점에서 추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대만이나 홍콩처럼 그렇게 많은 학파가 있지는 않아 남파, 북파, 홍성파, 이두문파 정도로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두 김선호 선생님이 남파와 북파를 연구하여 새롭게 이론을 정립한 로키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연 이두문파입니다. 이두 김선호 선생은 자미두수의 대중화를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한 분으로, 오늘 제가 언급하였던 자미두수 전서, 신곡 비결, 두수선비는 선생이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여 대유학당 출판사를 통해서 각각 2003년, 2004년, 2010년에 한글 번역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자미두수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두 김선호 선생님이 저서를 찾아보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처음부터 단계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선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다음 카페 김선호의 전통 자미두수에 방문하시면 초보를 위한 자세한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